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중국에서도 고령화가 점차 진행이 되면서 의약업체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양학도 양학이지만 한약에 대한 관심도도 꾸준히 증폭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선도주자 기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일지 소개부터 먼저 함께 해보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중국의 중의학 업체인 백운산입니다. 백운산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다양한 한약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약품은 40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 왕록일 냉차, 옥의 백봉안 등은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들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허브차인 왕라오지는 중국 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허브차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은 이 차를 많이 마시는 국민들로도 유명한데요. 이 차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4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인데요. 또한 올해에는 이 알리바바와 의약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합작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백운산은 이번 합작을 통해서 중국의 이 국내 의약기업 최초로 1조 위안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 의료 사업의 선두주자 백운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백운산이라는 이제 사실 이름으로 들어보면은 기업 이름인가 싶을 정도로 좀 느낌이 좀 다른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1위의 허브차 생산 업체이기도 하고요. 뭐 미국에 그리고 영국에 화이자가 있다면은 이쪽에는 또 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중국에서 처음으로 좀 최초로 출시를 한 바로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중의학 업체죠. 이 백운산에 대한 매력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조정환 트레이더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백운산이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건강식품 그리고 의약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에겐 좀 생소한 그런 기업인데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운산은 일단 상해 A 증시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요. 600332라는 티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1위의 허브차 왕라오지라는 이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중의학 업체이고요. 네. 시장 점유율은 왕라오지가 이제 4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 비중 또한 37%를 차지하고 있고 일단 중국 최초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기부전 치료제를 이제 만들어서 출시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네. 현재 주가 흐름이라던가 시가총액 흐름 그런 부분들도 수치로 한번 살펴주시죠. 네, 백운산은 4월 24일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37.65 위안화에 이제 장을 마쳤고요. 네. 일평균 거래량은 한 2,800만 주 정도 되고 52주 최고는 39.5, 최저는 22.2, 그리고 PER은 40.76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원화 8조 원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0.61%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현재가는 아니면은 뭐 최고점을 놓고 볼 때는 지금 고점에 뭐 많이 가까운 그런 현재 그 주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또 퍼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의 좀 최근의 성장 스토리 좀 어떻게 커왔는지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왕라오지라는 이제 그 의약품이 1828년에 이제 왕택방이라는 의사에 의해서 유래가 되었고요. 현재까지도 그 비법을 아직까지도 같은 비법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이제 홍투그룹이라는 기업의 라이센스가 부여가 됐는데요. 자회사인 JDB 베버리지라는 기업을 통해서 왕라오지가 이제 생산 및 판매를 하다가 2005년에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라이센스 권리가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백운산이 단독으로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백운산이 이제 생산을 시작하면서 2012년부터 13년까지 매출이 한 3.4배 정도 상승을 하였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허브차 매출이 일단 꾸준히 이제 연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네. 중국의 이제 소프트 음료 1인 평균 그 소비량이 2005년에 26리터에서 2013년에 110리터까지 이제
증가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요. 사실 중국에서도 뭐 웰빙 음료라던가 뭐 양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졌다고는 해도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중국의 한약 어떤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꾸준히 허브차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가장 백운산의 가장 핵심적인 매출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인들의 이 수요를 역시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내 동종업계에도 제약업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국내 제약업계와 좀 비교를 했을 때 백운산의 매력도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의 그 의학 그 역사가 깊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비교하게 된다면 이제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그리고 당기순이익 뭐 모든 면에 있어서 한 10배 정도 가량 차이가 납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광동제약 저희 이제 광동제약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광동제약하고 봤을 때 시가총액은 한 8조 원이고 광동제약은 한 거의 한 8천억 원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10배 가량 차이가 나고요. 매출액 또한 백운산은 원화로 3조 원 그리고 광동제약은 5,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 또한 2천억 원이고 광동제약은 3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요. 매출액 순이익률은 연초 대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한 3% 정도 줄었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이제 6.8%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비교했을 때 이제 국내 제약회사하고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은 뭐 규모 면에서는 사실 뭐 우리나라의 광동제약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만 아직까지 뭐 이런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소 좀 미약한 좀 그런 모습들도 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 기업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제 성장세를 놓고 좀 바라보는 건데 자, 어떤 투자 포인트를 놓고 보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뭐 어떤 주가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2013년에 이제 그 중국의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규모가 17억 정도 됐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65%가량을 세개의 글로벌 회사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릴리, 프리저, 그리고 베이어라는 회사들인데요. 네. 이제 백운산이 이번에 중국 기업 최초로 이제 화학약품, 발기부전 약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격이 또 3분의 1가량으로 굉장히 낮춰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백운산 기업은 다른 그 제약업체와는 틀리게 저 판매 그 채널을 이제 차별화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타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이 80% 이상이 레스토랑에서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백운산의 경우는 이제 슈퍼마켓하고 뭐 편의점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차별화가 있고요. 그리고 매장을 또 확대시키면서 그리고 마케팅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4년에 월드컵이 이제 개최를 했을 때 그 이제 판매하는 그 제품의 모든 그 월드컵 국기랑 이제 마크들을 달면서 판매를 했는데 이게 또 이제 히트를 쳐서 이제 인지도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그 차음료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음료 부분에서는 2등이고요. 시장 규모로 따지면은 2005년에 2.6조 원에서 2014년에 19조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면으로 비춰봤을 때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이제 세계의 어떤 흐름을 음료 시장의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커피인데 커피가 중국에서 아직 맥을 못 추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중국의 어떤 차음료 문화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뭐 여전히 확고하게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판매 채널도 다양하게 그리고 좀 다른 기업과 좀 차별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지 궁금합니다. 지금 주가 수익률을 아까 처음에 현재가를 짚어주셨을 때 상당히 좀 고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주가 수익률은 지금 현재 어떤 추이를 보여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실적 한 번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실적도 같이 한번 짚어주시죠. 네, 최근 실적을 보시게 되면 4월 24일 기준으로 3년 동안 186%가 일단 상승을 했고요. 네. 1년 동안은 61.66% 그리고 6개월 동안 39% 그리고 지난달 대비해서는 18%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에 이제 이 왕라오지를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매출액이 급격히 상승을 했고요.
매출액은 작년 대비 이번 연도는 186억 위안 그리고 이건 작년 대비해서 6.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 이익도 5.6% 상승을 했고요. 영업 이익 또한 14% 상승을 했고 당기 순이익도 9.5%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백운산의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2011년 말, 그러니까 2012년 초부터 해서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요. 이거는 네. 아무래도 뭐 왕라오지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봐도 분명히 2012년 이후부터 2013년 접어들면서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의 앞으로의 뭐 투자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짚어주고 계신데, 자 그러면은 이제 외국계 기관들은 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기관들의 의견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차트 보고서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들을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그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15년 초에 목표가를 많이 세웠는데요. 거의 이제 뭐 대부분이 매수 의견이었고,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가 목표가를 32로 잡았고, 필립스 세큐리티스가 31.75, 그리고 대부분의 기타 기업들도 이제 39.5, 34.5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가를 세워놨었는데 이미 뭐 목표가는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목표가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뭐 목표가가 나온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고점을 뚫어내서 외국계 쪽에서 이제 커버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주가 리레이팅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 흐름을 봐주신다면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이제 중국 종목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이제 급등한 모습인데요. 네. 호강통이 개시되면서 1, 2월에는 백운산은 잠시 이제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3, 4월로 들어서면서 다시 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많이 급등한 뭐 금융주나 이제 철도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나 뭐 기업의 이제 성장성을 봤을 때는 이제 충분히 또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국 기업들 후광통 이후로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이어서 뭐 100배 퍼가 이제 100배 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봤을 때는 현재 41배 정도고 매출액이라던가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좀 성장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의 리레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까 광동제약이랑 좀 비교를 해주셨었는데 이 비타 500이라는 음료 하나로 좀 계속해서 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허브차의 생산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백운산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조정한 트레이더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